자, 봅시다. 오늘은 며칠이지? 11월 17일 일요일 밤 8시 20분. 그래서 지금 뭐 계속 해주는 블로그를 통해서 계속 연재를 해줬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뭐가? 명상을 하는 이유가 있어. 명상을 왜 하는 거다? 마법사가 되려고. 마법사는 어떻게 되는 거다? 마법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마법사라는 게 뭐야? 마법을 쓸 수 있는 사람이야. 마법을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마법이 본질이라고. 그 마법사의 본질. 뭐야, 손톱이 시꺼머냐? 손톱 시커매면 안 된다고 어떤 다른 유튜버가 막 뭐라 그러던데. 잠깐만. 응? 에이, 그래도 시커머네. 모르겠다. 마법을 쓸 수 있어야 마법을 쓰는 게 마법사야. 마법을 못 쓰면 마법사가 아니지. 따라서 명상은 뭐라고? 마법을 배우려고 명상을 하는 거라고. 번뇌를 제거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번뇌를 왜 제거하냐고. 번뇌를 제거해야 마법이 생긴다니까. 번뇌 제거의 목적을 알아야지. 번뇌 제거의 목적은 번뇌를 제거하면 그 자체가 해탈이고 깨달음이래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안다는 거야. 스님들이. 삼불교회. 번뇌 제거가 끝이 아니고 번뇌 제거를 해서 열의 신력, 즉 불력을 얻으려고, 부처님의 그 신통력을 얻으려고, 유신통이지. 신통력을 얻으려고 번뇌 제거를 하는 거라니까. 번뇌 제거가 된 다음에 신통력이 생기는 거야. 근데 이게 또 말이 또 헷갈려서 번뇌 제거를 하고 나면 신통력이 생기니까 번뇌 제거에 존나 열심히 해야겠네요. 아, 그거야 아니야. 말 뉘앙스가, 즉 번뇌가 제거됐다는 게 딴 게 아니고 신통력이 생기면 번뇌가 제거됐다 이 말이야. 이 말을 정확하게 알아들어야 돼. 스님들이 지금 잘못하는 게 신통력과 번뇌 제거를 따로 분리시키잖아. 어? 카메라가 분리시켜서 번뇌 제거 따로 신통력 따로 이렇게 생각하잖아. 아, 그게 아니고 신통력이 생기면 지금 번뇌 제거 수행이 끝났다는 얘기야. 그전에는 번뇌 제거 수행이 끝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신통력이 생기는 게 목적이고, 그래서 번뇌 제거를 하는 거라고. 그래서 아침에 그 블로그에서는 약간 뭐 좀 또 이상한 쌍스러운 소리를 했는데, 내가 밥을 다 먹었는지 어떻게 알아? 밥 공기가 비는 걸 보고 밥을 다 먹었구나 하고 알지. 그게 없으면은 밥 공기라는 어떤 그릇이 크기란 그 정해진 크기의 밥 공기가 없으면은 내가 밥을 몇 번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지. 숟가락을 세야 되나? 숟가락도 안 센다고 해보자고. 그럼 내가 지금 몇 숟가락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지. 그죠? 그래서 밥 공기가 되게 중요한 거야. 밥 공기가 커지면 돼지가 된다고. 밥 공기가 작아야 좀 다이어트가 되고. 마찬가지로 어, 명상을 사마타라는 그 번뇌 제거 수행을 하는 건데, 번뇌 제거 수행을 왜 한다고? 번뇌 제거가 됐다는 그 신호가 신통력이 생긴단 말이야. 번뇌 제거가 끝났다는 얘기지. 밥 그만 먹어라. 밥 다 먹었다. 뭐 이 신호가 오는 거라고. 아침에 뭐 섹스 얘기를 했는데, 그 섹스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좀 고상한 표현 뭐 딴 거 있나? 오늘 뭐 담배 피니까 담배로 보자고. 자, 담배를 아니 지금 하면 안 된다. 담배를 이렇게 해서 폈다. 전자담배를. 이거 다 폈는지 안 폈는지 어떻게 알아? 여기 불이 나가거든. 어? 불이 나갈 때까지 빠는 거야. 즉 뭐냐면 우리 스님들이 잘못하시는 게 번뇌 제거 수행이 언제 끝나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언제 끝난다고? 신통력이 생길 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신통력은 뭐라고? 레벨이 6레벨이 있는데 6레벨보다도 또 세세하게 들어가면 또 좀 뭐 더 다를 수가 있는데, 봉우 선생님이 말하는 첫 레벨은 뭐냐면 노란띠야. 노란띠를 보여줄게요. 읽어줄게요. 육통해, 육통해, 6가지 신통력의 해설인가? 육통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육신통은 저기 원형불이 말하는 그 육신통 뭐 유진통 이쪽의 육신통이 아니고 굉장히 저단자, 엄청 밑에 초보자. 거기에 또 6가지 신통력이 있다. 독의 초단 이전에 아니 독의 초단도 되나? 봐요. 신경통. 앉아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돌연히 마음의 빛이 밝게 빛나. 안으로 폐부를 뚫어볼 수 있고 밖으로는 자신의 눈썹과 수염과 눈썹을 볼 수 있으며 지신용약하여 일부 만원하고.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묘한 말과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이야기를 끝이 없게 하도록 하면 이건 신경통이다. 이는 5급, 6급인 이상인 사람들에게 보통 있는 일로 재차 입정해야 진전이 있게 된다. 묘한 말과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많이 끝없이 한대. 약간 좀 미친 것 같죠? 지금 몇 가지를 얘기했어. 신경통에. 뭐가요? 신통력은 종류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있다니까. 자, 봐요. 안으로는 폐부를 뚫어볼 수 있고, 이게 원형불이 말한 똥구멍을 내부에서 뚫어본다는 거죠. 폐부를 뚫어본다. 심장과 뭐 폐와 뭐 장기를 본다. 한 가지 신통력이지. 밖으로는 자신의 수염과 눈썹을 본다. 2가지 신통력이지. 3가지는 뭐라고?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한다. 약간 맛이 가는 것 같은. 3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이 3가지 증상이 나타나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된단 말이야. 그 증상이 한 가지만 나타나면 착각일 수 있죠. 근데 2가지, 3가지가 다 이제 나타나면 뭐라고? 아, 내가 드디어 신경통을 얻었구나. 이게 뭐라고? 독의 6급이야. 5급, 6급 이러는데 이게 노란띠야. 띠로 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왜 중요하냐고? 이게 우리 불교에서는 지금 도노만 찾고 있잖아요. 도노. 즉 로또 한 방에 인생 역전된다. 이 도노. 일확천금. 응? 근데 원형불은 뭐라고? 야, 손흥민은 일확천금으로 손흥민이 되는 게 아니고 꾸준한 노력으로 다 검증을 거쳐서 레벨 올라가면서 영국으로 이사 가고 뭐 이적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다 단계를 거쳐서 실력을 쌓아가면서 스펙을 쌓아가면서 이렇게 승진하는 개념이지. 출세하는 개념이지. 단박에 갑자기 손흥민이 지금 영국 1부 리그에서 뛰는 손흥민이 갑자기 탁 하늘에서 뿅 떨어지는 이런 게 아니란 말이야. 신의 아들 예수님이 뭐 갑자기 뭐 신통력을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뭐 태어나면서부터 뭐 신통력이 있고 그런 게 아니야. 의사 변호사 되려면 씨발 존나 고생하고 개고생하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맨날 그래야잖아. 점점 쌓아가는 거라니까. 점수야, 점수. 도의 공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점수라고. 그 도노라는 얘기는 어느보다 굉장히 사이비 같이 본다고. 그 일확천금 얘기 아니야. 그게 없다는 건 아니야. 로또 맨날 당첨 발표하잖아. 당첨된 놈들, 그 신기한 놈들, 진짜 신이라는, 진짜 열애라는 어연불은 한 번도 로또도 안 되는데 되게 신기하지? 근데 그게 없다는 건 아닌데, 그걸로는 가르치면 안 돼. 제자야, 네, 매일 번호를 긁 거라.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단 말이야. 언젠가 단박에 교회 경지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야. 점수를 가르치는 거야. 제자야, 축구공 열심히 차면, 응? 저기 밑에 하부 리그부터 쭉쭉 올라가서 이름이 나면서 상부로 위로부터 스카우트 제의 받고 막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응? 국가대표팀도 되고 뭐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 도의 세계도 이렇게 되는 거라고. 점수란 말이야. 점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노란띠야, 노란띠. 제일 처음 시작이 노란띠잖아. 흰띠에서 이제 드디어 노란띠로 된 거 아니야. 그때 뭐라고? 노란띠에 미약한 신통력이 생겨. 뭐가 생긴다고? 눈을 감고 딱 명상을 들면 딱 고개를 뭐 숙여도 되는데 안 숙여도 되고 아래쪽을 이렇게 쭉 쳐다보면 내 심장이 덜컹덜컹 뛰는 게 보여. 내 장기가 보여. 근데 원영프로는 이거 안 봤다? 이거 예전에 한 번인가 2번인가 어설프게 조금 심장은 아니고 뭐야 소장 쪽이었나? 간 쪽이었나? 뭐 그쪽을 좀 본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원형분이 이걸로 들어간 게 아니고 원형분이 뭐라고? 내가 가부좌고 있는 모습을 봐요. 방 안에서 가부좌고 있는 모습을 본다. 번뇌 망상이 아니야. 조용하게 보이는 거야. 아무 소리도 안 나. 아무 생각도 일어나는 게 아니야. 저게 뭐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내 마음속으로 말도 안 해. 조용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가부좌고 있는 모습이 이렇게 보여. 조용히. 조용히 해야 된다니까. 그게 노란띠야. 알았어요? 그 노란띠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면 노란띠가 노란띠 산매를 드디어 얻었기 때문에 노란띠 신통력이라는 내가 방에서 딱 앉아서 좌선하는 모습을 저쪽에서 다른 무슨 몰카로 쳐다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듯이 딱 보이는 게 이게 별거 아닌 신통력인데 이게 뭐라고? 드디어 사마타라는 고요한 선정을 해서 윗바사나라는 윗바사나가 한자로 번역하면 뭐라고? 관법이야. 관법. 볼관. 몰래 카메라 같이 아니면 저쪽에 달아두는 카메라 같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는 게 됐다. 첫 경험이야. 첫 경험. 명상에서의 첫 경험. 영적 세계에서의 첫 경험. 이게 되게 중요한 이유를 알겠어요? 이제는 명상하는 법을 알아차려야지. 뭐가? 이렇게 고요하게 들어가서 문득 신통력이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갑자기 내가 이렇게 보이는 그런 게 열리면 그게 신통력이 생긴 거라서 윗바사나가 된 거라서 사마타와 윗바사나 공부가 된 거구나. 그래서 그 최초의 가장 낮은 레벨인 노란띠 레벨을 내가 통과했구나. 이제 파란띠 공부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공부하는 법을 이제는 안다는 거지.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 파란띠도 그렇게 보이고. 명상하는 법을 아는 거야. 드디어. 그래서 가나선인이 단전호인이 아직 명상하는 법을 모르는 거야. 알았어요? 여기서 명상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은 뭐라고? 연정화기, 연기화신. 여기서 연정화기법은 뭐 기를 공부하는지 뭐 하는지 몰라도 연기화신 그 신이 이제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 내가 명상하고 있는 게 저쪽에서 카메라로 찍듯이 동영상 카메라로 찍는 것처럼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처럼 보인단 말이야. 이게 뭐라고? 신의 세계야. 신. 우리가 신이시여 할 때 신 말이야. 정신 할 때 신. 그 신 공부단 말이야. 신 공부가 이제 돼야지 명상 세계를 영적 세계 공부가 시작된 거거든. 근데 그것도 아직 안 되면 노란띠가 아직 안 돼. 정확하게 안 되면은 아니 영적 세계 즉 신, 연정화기, 연기화 신의 세계로 아직 진입이 안 됐단 말이야. 노란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어요? 노란띠가 된 다음에 이제 파란띠 산매, 빨간띠 산매, 독의 초단 산매, 독의 초단 2단 산매, 독의 3단 산매. 독의 3단 산매가 되면은 이제 뭐라고? 유체 이탈이 된다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왔을 때 바로 유체 이탈이 돼야 된다고. 어느 날 문득 우연이 돼요. 그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오늘 강조하는 건 뭐라고? 예전에도 그랬잖아. 똥구멍에 깨달으면 됐고 똥구멍이나 뭐라고 예전에 초창기에 내가 한번 더 강의한 적이 있었는데 옛날에 똥구멍 타령. 이게 뭐냐면 신경통이야. 신경통. 마음 심자 경험 모르겠고 통 신통력 한자 짧어. 다시 읽어줄게. 앉아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돌연히 마음의 빛이 밝게 빛나. 이게 뭐라고? 이게 소승불교에서 니미따라고 불러. 니미따. 앉아서 마음이 고요해지면 돌연히 마음의 빛이 밝게 빛나. 안으로 폐부를 뚫어볼 수 있고 밖으로는 자신의 수염과 눈썹을 볼 수 있고 지신 용약하여 일부 만원하고 어쩌고 저쩌고 모르겠고 이상한 소리를 알아듣지 못할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된다? 이러면 심경통이다. 심경통. 마음 심자야. 심경통. 왜냐면 마음 심자 다음에 그 윗레벨이 신경통이야. 몸 신자를 써. 맞나? 몸 신자? 맞을 거야. 몸 신자를 써서 심경통과 신경통이 달라.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심경통이 마음 심자 쓰는 신경통이 노란띠로 처음에 드디어 정신세계에 진입하는 거야.
기공부, 연정, 정공부, 기공부, 정기신이라고 그러거든요. 도교에서 정공부, 기공부 다음에 신공부, 신공부의 시작이 지금 심경통이란 말이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맨날 도노 타령 하지 좀 마시고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라니까. 그 단계마다 다 정확하게 단계를 밟아야 돼. 그 정확하게 단계를 밟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나도 이런 게 보였어요. 내가 꿈에서도 이런 게 했어요. 하는 게 다 그렇게 개꿈이라고 인정을 못 받는 이유가 뭐라고? 단계를 밟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는, 그리고 내가 항상 원할 때마다 그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뭐라고? 나가리다. 어? 알겠어요? 근데 그 경험은 그 경험을 무시할 건 아닌 게 그거랑 거의 똑같은 경험이란 말이야. 근데 그게 체계적으로 순서대로 돼야 되고, 그다음에 내가 원할 때 그게 그대로 돼야 된다고. 그냥 아무나 어느 날 문득 이게 아니고. 어? 근데 그 경험은 똑같다고. 그 경험을 먼저 전생부터 수행을 하셨는지 그걸 어떻게 우연히 그 꿈에서 꿔가지고 나도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그게 맞는데, 그걸 지금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아랫 레벨 거부터 차곡차곡 다 성공을 시키고 그게 돼야 되는데, 아랫 레벨은 생략이 되고 그것만 바로 한 거냐? 그러면 뭐라고? 아, 이건 체계가 없고 중구난방이 돼 가지고 그 다음 레벨을 못 가르쳐 준단 말이야. 이해가 됩니까? 그게 참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야. 개꿈, 그냥 나는 도예 공부를 안 했을 때 그 꿈 거니까 개꿈이죠. 개꿈은 아닌데, 지금 체계적인 공부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도에 대해 명상에 대해서 스승도 없고 뭐 아무것도 뭐 개똥 우연히 꿈꾸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서는 그 다음 레벨로 진출을 못한단 말이야. 그 다음 레벨로 진출을 하려면 어떻게 된다고? 그 신비했던 꿈을 어떤 사람들마다 다 신비한 꿈 꾸는 게 있잖아요. 경험이 살면 살다 보면. 근데 그 다음 레벨로 올라면 어떻게 된다고? 스승을 처음에 만나야 되고. 원년불이야. 다른 스승들보다는 원년불이 제일 정확해. 다른 스승들은 좀 헤맬 수 있어. 정확하게 자기가 몇 단이라고 말해요. 도계 몇 단이라고? 원년불은 도계 9단 강. 그래서 도를 완성했다고. 정확하게. 근데 다른 스승님들은 자기가 도계 6단, 7단 뭐 이렇게 말해요. 도계 9단이라고 말하면 안 돼. 그런 사람은 없어. 원년불이 나타난 지 5천 년 뒤에 나타난다 그랬잖아. 전 세계에 없다고 9단은. 9단 약은 있지 않을까요? 9단 약도 그게 태어나기 힘들어. 되게 만나기 힘들어. 봉호 선생님이 도계 7단이야. 예수님이 도계 7단이고. 응? 석가모니 불이 나랑 같이 9단 강이라고 치면, 노자 공자는 신통력 얘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 양반들은 도계 초단이나 되는지 그건 난 잘 모르겠어.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 신통력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마법사의 세계이기 때문에 어떤 걸 마법수를 썼느냐 그거 얘기를 다 하거든 자기가. 제자들이 하든 누가 하든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마법술 내용을 읽어보고 이거 마법술 내용 요거는 몇 단이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몇 단은 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노자, 공자, 장자 뭐 이런 양반들은 자기가 신통력 얘기가 제대로 안 돼 있지. 장자는 호전몽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꿈에 나비가 됐는데 꿈에서 깼더니 나는 사람이고, 지금 여기가 꿈의 세계라서 내가 꿈에서 사람이 된 거고, 실제로는 실제 진실된 세계에서는 내가 원래 나비가 아닌가? 내가 진실된 나는 인간이 맞고 잠깐 꿈을 꿨는데 나비로 변했던 것인가? 이게 어떤 건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 경지는 뭐라고? 개똥 같은 경지라고. 왜요? 장자가 아랫 레벨에서부터 차례대로 얘기한 게 없어. 뭐가요? 장자가 차례대로 아랫 레벨 때부터 신통력 얘기한 게 제대로 된 게 없고, 그냥 내가 꿈에 나비가 됐었다? 이게 뭐냐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관세음보살의 현일체 색신삼매라고 엄청나게 높은 경지, 도계 8단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무서운 경지거든. 내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는 거야. 돌멩이가 됐다, 아파트가 됐다, 여자가 됐다, 애기가 됐다, 하늘의 천사가 됐다, 여자 천사가 됐다, 남자 천사가 됐다, 늙은 천사가 됐다,
오만 개 다 되는 거야. 돌멩이로도 변하고 나무로도 변하고. 그건 현이체 색신산매라고 하거든. 근데 장자가 지금 나비로 변했대잖아. 근데 그게 땡인 게 뭐라고? 자기가 원해서 자기가 내가 나비가 되어 보자 이렇게 마음을 일으켰더니 나비가 되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우연히 꿈에서 내가 나비가 되었더라 이렇게 말했잖아. 그럼 자기가 내가 나비가 되자 해서 나비가 되면 이게 오신통 중에 여의통이야. 신족통이라고도 하는데 여의통. 용이 여의주를 물었을 때 그 여의주 그게 여의통이거든. 여의통이 제대로 얻으면 원하는 상태로 변하는 게 돼. 원하는 대상으로. 근데 장자의 호전몽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죠. 우연히 꿈을 꿨는데 내가 나비가 된 거다. 이렇게 되겠지. 내가 신통력을 적극적으로 썼는데 나비가 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따라서 오신통의 여의통도 제대로 얻지 못한 경지이기 때문에 여의통은 언제 얻는다고? 독의 2단에서 얻는데 왜냐면 지금 독의 9단 강이고 장자는 지금 독의 2단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독의 2단에서 여의통을 얻는데 여의통은 내가 나비로 변하겠다 하면 변하는 거야. 근데 장자는 내가 나비로 변하겠다 해서 변한 게 아니고 우연히 꿈에서 나비가 되었다. 이건 여의통이 아니야. 그래서 독의 2단도 아직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신통력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해서 분해를 해가지고 여기 도의 경지가 몇 단이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장자가 지금 뭐라고? 독의 9단에 아니 독의 뭐 9단인가 뭐 독의 진인이라고 도교에서 진인이라고 불린다고. 진인이 어떻게 2단도 안 되는데 진인이냐. 봉호 선생님 독의 7단인데도 진인이라고 안 할걸? 진인이라 소리가 이제 도교에서는 부처님이다 깨달았다 뭐 이런 소리를 도교에서는 진인이라고 하는데 장자 지금 호전몽 나비로 제대로 변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럼 여의통이 제대로 안 되는 건데. 근데 무슨 독의 2단 여의통도 안 되는데 무슨 에이씨. 그래서 장자 책도 읽지 말아라 그 얘기야. 노자 책에서는 뭐가 호전몽 이야기도 안 나와 아예. 자기 신통력 얘기가 나와야 된다고. 노자 그 도덕경을 보면 하늘이 어쩌고 뭐 땅이 어쩌고 뭐 정치인들은 이렇게 해야 정치를 해야 되고 뭐 꼰대질 같은 소리는 많이 하는데 자기 이야기가 안 나온단 말이야. 자기 수행한 결과가 신통력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신통력이 하나 안 나오지. 그럼 독의 초단도 안 되는 거야. 지금 뭐라고? 독의 노란띠라는 이거 돌연히 마음의 빛이 밝게 빛나. 한 가지. 안으로 폐와 장기, 심장을 뚫어볼 수 있다. 두 가지. 세 가지는 뭐라고? 방에서 다른 카메라 같이 해가지고 나를 쳐다보는 게 된다. 내가 나를 쳐다봐. 앉아있는 게 보여. 가부좌하고 앉아있는 게. 의자에 앉아있으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게 보인다고. 엉뚱한 게 보이면 안 돼. 그건 개꿈이고. 내 지금 모습이 보여야 된다고. 그 다음에 네 가지가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한다. 되게 많이 한다. 조금 하는 게 아니고. 원형부 지금 강의도 되게 많이 하는 건데요. 그건 지금 독의 9단 강 얘기고 이건 지금 독의 지금 5급, 6급 노란띠 얘기인데 어쨌든 이때도 되게 많이 한다는 거야. 이상한 소리를. 그래서 이상한 소리 많이 하시는 그 유튜브에 도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분들이 최소한 5급, 5급, 6급은 되는 거겠지. 이상한 소리 많이 하면 5급, 6급의 특징이다. 노란띠의 특징이다. 이게 심경통이다. 마음 심자 쓴다고. 요게 되게 중요한 거야. 요게 돼야지만 이제 명상할 줄 아시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입문이 됐군요. 정신세계 정신 공부가 드디어 입문이 됐군요. 이렇게 되는 거야. 똥구멍을 쳐다보라는 게 내가 얼마나 옛날에도 말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도노보다 깨달음보다 더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명상하는 법을 이제 알기 때문에 이 상태로 해서 조금 더 높은 신통력을 도전하고 조금 더 높은 신통력을 도전하고 이런 식이 똑같단 말이야. 너무 이상한 얘기 많이 해줬다. 내내 하던 얘긴데 예전부터. 그래서 노란띠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꾸 일확천금 뭐 로또 단번에 로또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올라가는 거라니까. 지금 노란띠를 밟아서 올라갔다 그러고 굉장히 공부가 잘 된 거야. 이 노란띠가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연정8법인 8개월 수행을 해서 기공법을 해서 돌리고 그
그 다음에 좀 더 추가적으로 익숙하게 하려면 4개월 더해서 1년 하시고 연정팔법을 1년 하시고 1년이 지난 다음에 뭘 해야 된다고? 오수주 공부를 하시고 오수주라는 공부가 있어요. 주문수행법이야. 좌도방. 오수주라는 좌도방 그 주문수행 부적수행 같은 건 공부인데 그 오수주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심경통 노란띠 5급 6급 공부를 하는 거야. 니미따 공부라고 하지. 소승불교에서는 남방불교에서는 그냥 니미따 공부할 때 그 저기 소승불교에서는 그냥 니미따를 가르치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절차가 이 도교 쪽에서는 이렇게 절차를 해서 한다고. 재밌다. 욕심을 너무 많이 내고 저기 너무 윗경지에 대한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실 필요가 없고 내가 지금 아랫경지도 안 땄는데 무슨 윗경지냐 해서 그 윗경지에 대한 관심을 끄시고 내가 지금 정확하게 얻어야 될 경지는 뭐란다? 노란띠다. 정확하게 얻어야 될 건 뭐라고? 연정팔법이다. 응? 정확하게 얻어야 될 건 뭐라고? 오수주다. 그렇게 세 가지야. 연정팔법 1년 하시고 오수주 조금 하시고 며칠이면 돼 오수주는. 그 다음에 신경통 공부로 들어가시고 원상법 공부를 해야지만 신경통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근데 아니 그게 아니고 원상법은 조금 더 높은 경지고 신경통이 오수주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 조금 노란띠 6급 뭐 이런 5급 6급이라는데 그래서 아직 원상법이라는 거 글씨 한글씨만 계속 손바닥에 쓴다는 거 그거는 나중에 아시고 여기 오수주랑 신경통이 거의 비슷하단 말이야. 맛을 안다고 이제 도에 이 정신 세계 공부, 영적 세계 공부의 그 맛을 안다 말이야. 드디어. 응? 그걸 내가 아침에 무슨 섹스 얘기도 해줬는데 섹스 얘기로 설명하면 좀 이해가 되려나? 지금 제일 화접하고 못생긴 년이랑 섹스를 한 거야. 드디어. 응? 싼 거라고. 정액을 자궁에다 쏟았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점점 더 능력 있고 뛰어난 년, 더 이쁜 년, 응? 레벨이 점점 더 높은 년들을 만나서 이렇게 너무 바람둥인데요. 좀 설명을 이해를 좀 하자.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 지금. 그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어? 비유적 이해를 이해 좀 괜찮은 비유 없나? 내가 항상 이상한 비유를 하니까 그냥 이해하시고 좀 설명이 이해가 돼요? 처음부터 존나 대단한 년을 만나는 게 아니가 도노가 아니고 처음에는 병신 같은 년을 만나가지고 사귀다가 1년 사귀다가 그 다음에 좀 더 레벨이 높은 년을 만나서 1년 사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레벨이 올라가는 개념이라니까. 응? 너무 이상해요. 그런가? 좀 적당한 비유가 없나? 손흥민 축구 선수 그 레벨로 하는 게 낫지 않나? 비유가? 처음에 하부리그 저 밑바닥 저기 초등생 축구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해가지고 쭉쭉쭉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란 말이야. 초등학생 때부터 연봉이 100억이어야죠. 이게 도노 이야기하는 양반들인데 오늘 아주 사대게 보지. 100억 같은 소리야 완전. 어? 한 푼도 못 벌어. 초등학교 축구는 아무리 잘해도. 뭘 벌써부터 100억 타령이야. 가지고. 신경통 노란띠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주제는 뭐냐면 노란띠 중요하다는 게 뭐라고? 이게 정해쌍수 공부라고 하는 거거든. 노란띠가 정해쌍수 공부를 이제 드디어 입문했다 이 말이야. 노란띠가 흰띠는 그냥 일반인들이니까 이 입문이 되게 안 된다고. 스님들 맨날 가부작 참선하고 단전호흡 하는 사람들 맨날 1분 호흡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 노란띠가 안 돼. 신경통이 안 돼. 신경통이 돼야지만 정해쌍수에 드디어 첫 번째 관문을 뚫은 거라고. 이 두 번째 관문, 세 번째 관문, 아까 미녀로 따지면 더 레벨이 높은 년, 귀종년, 뭐, 해가지고, 레벨이 점점 높아져야 되는 건데, 지금 첫 레벨을 지금 첫 경험을 하는 거라고, 노란띠가, 신경통이. 되게 첫 경험이 되게 중요해. 첫 경험 때 병신같이 되면은 나중에 경지가 제대로 안 올라간다고. 첫 경험을 확실하게 해야 돼. 명확하게. 이 시시한 경지라고 시시하게 보면 안 된단 말이야. 첫 단추가 병신이면은 나 다 망해버린다고.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신경통. 알았어요?
심경통이 중요하다 오늘 주제는. 근데 아침에 하던 그 블로그에서 떠들던 이상한 음란한 개소리 같은 그걸 저기 그거랑 같이 보셔야 돼. 이게 이어지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블로그에는 왜 이렇게 쌍스럽게 써놨어요? 미안해요. 미리 사과를 할 테니까 그거는 좀 이해하시고. 근데 그쪽 쌍스러운 쪽으로 빠지지 마시고 항상 쌍스러운 얘기를 한다고 쌍스러운 쪽으로 푹 빠지면 안 되고 씨발 연놈이 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도의 공부를 하는 굉장히 존엄한 공부를 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시고 조금 쌍스러운 소리들 비유가 정말 족같네. 그렇게 좀 웃어 넘기시고 다른 비유로 자기가 좀 생각해가지고 나한테 댓글을 좀 다시던가. 이런 비유는 어떻습니까? 이게 불경에 나와요. 석가모니 우리 뭐라고 떠드니까 석가모니 우리 말씀은 이런 얘기죠 하면서 뭐 어떤 보살이 나타나가지고 또 석가모니 우리보다 더 길게 떠들어. 법화경에 나오나?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소설을 쓴다고 뭐 비유품인가? 해가지고 석가모니 우리 재밌네? 나보다 이야기를 더 잘해. 아이씨. 맞아 그 소리야. 이렇게 이 얘기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어느 분이 좀 비유를 좀 그지같이 하면은 좀 이런 비유는 어떻습니까? 해가지고 또 댓글도 다셔 보시라고. 알았어요? 그럼 다른 도반들이 읽어보면 야씨 스승님보다 그 설명이 더 잘해. 고상한 비유로 재밌는 비유로. 스승님은 맨날 자지보지 타령만 하는데 이 양반은 그런 음란하고 저질 같은 쌍스러운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는데도 더 재밌는데 더 이해가 정확하게 되고 이럴 수도 있다. 알았어요? 근데 족같은 나보다 족같이 쓰면 안 된다. 혼난다 나한테. 응? 에이고 이런 얘기 32분 됐는데 여기까지 하고 신경통이 중요하다. 똥구멍을 보는 이 신경통 노란띠가 되게 중요하다. 이게 정해쌍수의 첫 경험이야. 정해쌍수의 첫 경험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합시다. 9시네. 야 리모컨 약 다 나갔어.